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정치 예보관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안에서 큰 사고가 나면서 좀 일정의 변동들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은 예정된 대로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인선을 추인을 합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가 내일 열릴 예정이고요. 이번 한 주 일정은 아마 무안에 집중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가겠습니다. 어제 그 참사로 인해서 정치권은 요번 한 주 그러니까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시 휴전하면서 숨 고르기 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가장 걱정인 것은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잇따라 탄핵 소추가 되면서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은 경제사령탑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사고 수습이 물론 이제 밑에 공무원 조직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발빠르게 대처 중이지만 컨트롤 타워가 이런 상황이면 잘 될 건가 이게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정한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을 때와 경제부총리가 할 때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원래 총리는 그 국무위원 그 내각을 통할하는 그 역할이 헌법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를 평상시에 다 컨트롤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참사를 잘 수습하도록 하면 되는 건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혀 아니잖아요. 경제사령탑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자기가 접해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업무 영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무실이 총리실에 와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쪽에 이제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총리가 권한대행 할 때보다도 여러 가지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야가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 정쟁을 벌여서는 안 될 것이고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원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을 하던 차였는데 그거는 좀 멈춰진 상황인 것 같아요. 사고 수습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여야도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외신들 같은 경우도 어제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벌어진 최악의 대형 참사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벌어진 또 대형 참사다 보니까 외신들조차도 이게 대한민국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제 그 참사는 이제 사고 원인이 규명이 되겠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좀 이른바 조류 충돌, 기체 결함 등등으로 인한 그런 사고로 좀 밝혀지고 있는데 이게 계엄이라든가 대통령 탄핵, 총리 탄핵 이런 게 겹쳐서 일어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회복력 하면은 전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불행이 겹치게 되면 과연 그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 발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물음표는 붙을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은 전남 무안으로 내려가서 어제 유가족들도 만났고 오늘은 현장에서 최고위도 주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안으로 내려가기 전에 오전에 올렸던 SNS 글 하나가 논란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패러디글 풍자글을 올린 것 같아요. 국민을 향해 쏴라 윤앤한 이랬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글을 올린 게 10시 좀 넘은 시간이었고 사고 소식이 정해진 게 또 9시 좀 넘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다른 일을 하다가 속보가 떠서 사고 소식을 거의 바로 접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도 없을 것 같고 굳이 이런 상황에서 SNS 글을 올린 게 또 논란이 좀 된 것 같아요. 사고 발생 시각은 오전 9시 3분으로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문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1시간 5분 후인 10시 8분이더라고요. 10시 8분. 예.
그런데 휴일이긴 하지만 제1야당 대표고 이러면요. 이 사고가 나면 주변의 참모진들이 다 뭐 긴급 연락을 하든지 대표님 지금 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예. 뭐 뭘 보고를 하든지. 그 이재명 대표가 원래 평소 습관이 이 핸드폰을 거의 손에서 떼어놓지 않고 있는 그런 건데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보통 언론사에서 보내주는 속보 문자 그렇죠. 하나씩은 다 활성화 시켜 놓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를 보고 안 네.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큰 신경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큰 대형 참사일 거라고 생각 못하고 그리고 뭐 사람이 어디 그 특정한 이슈에 좀 몰입돼 있으면 뭐 꽂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뭐 쏴라 이쪽으로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오전 중에는 많은 국민들도 네. 이렇게까지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질지는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게 길게 간 논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런 글을 올리고 논란이 되니까 삭제한 일이 좀 벌어지기는 했었습니다. 여야가 당장은 충돌을 자제할 걸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정쟁을 멈췄는데 또 잠잠해지기 시작하겠지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이 기대가 점점 없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뭐 그런 식의 좀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또 법안 2개 특검법 예. 그 1월 1일까지 정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내일 최성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처음으로 열리는데 예. 거기서 그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일 그걸 결정해야 되는 국무회의인데 예. 만약에 그 제2 요구권을 행사할지 말지 내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은 또 얼어붙겠죠. 이번 예. 토요일까지는 좀 자제하는 척을 하겠지만. 네. 당장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네. 얼어붙고 뭐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을 하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또 반복이 될 것 같다. 예,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예.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는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앞서 밝힌 얘기로는 본인이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역할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힌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좀 보류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좀 기다리다가 여튼 압박을 시작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서 그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지 여부하고 다 종합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뭔가 또 액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지금 제가 봐서도 최성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3명 임명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무엇보다도 그거를 임명을 해버리면은 본인이 상관으로 모시고 있었던 한덕수 총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좀 최상목 권한대행이 부담이 너무 가 있는 예, 상황이에요. 부담이 너무 가 예. 있고 그다음에 최성목 권한대행은 또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 출신이기도 하고 네. 대통령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제가 봐도.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물론 이 참사 때문에 정쟁을 멈춘 상태이긴 합니다만 뭐 제가 그동안 지켜본 정치권도 네. 이게 계속 정쟁 안 할 것 같진 않고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또 시작을 할 텐데 이걸로 계속 부딪힐 것 같으면 특검법은 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놔두고 헌법재판관 정도는 임명을 하는 식으로 여야가 좀 타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예.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지금 여야가 다 스텝이 꼬였어요. 각자 주장하는 거 보면 그 논리들이 다 모순이 있잖아요. 예. 민주당대로 모순이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모순이 있고 또 헌법재판관 3명 이렇게 공석이 생긴 그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는 또 민주당 측이었고 예.
예, 그때는 헌재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헌재 기능을 마비시키려다가 지금 헌재가 빨리 굴러가야 그렇죠. 되니까. 지금은 헌재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헌재 기능 마비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헌재 기능을 활성화시키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고 야군 다 스텝이 꼬여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정말 좀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네. 물론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조기 대선 전에 뭐 어떻게 되느냐 요거 시간과의 싸움은 있지만 최근에 보면 뭐 경제계 인사들도 만나고 뭐 하면서 저게 이제 대권 행보 아니냐 뭐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관계는 뭐 계속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런 것을 이런 그 여야 관계 또 대정부 관계에서도 보여준다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리더로서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그걸 할지는 좀 조금 저는 부정적이에요.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예측을 해봤을 때 전망하기로는 예.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예,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참사 수습에 앞장서는 것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차기 대권 주자고 민주당의 수권 정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그러면 좀 앞장서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이제는 오히려 이득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너무 밀어붙이기만 하면 중도층이 봤을 때는 그게 그렇죠. 올바른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똑같은 생각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지금 633으로 하면은 공직선거법 그 항소심이 2월 15일까지 나와야 되고, 또 대법원 최종심이 5월 15일 그러니까 또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 압박도 뭐 상당하겠죠. 근데 예. 그 조급함, 초조함 이거랑 그렇게 안정감을 주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메이킹과 그게 계속 내부에서 네. 계속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정치인의 선택인데 사법 리스크를 좀 또 맞서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내부적으로도 좀 갈등이 있을 거다. 참사가 벌어지기 전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공포를 당장 하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행의 대행이란 초유의 사태인데 이게 뭐 대행의 대행까지 내려와서 이게 교육부 장관까지 가게 되면 이건 국민들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가게 되면은 이 국면 자체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생명을 다해가던 정치적 수명이 이제 6개월뿐이 안 남았던 이재명 대표가 극적으로 부활하면서 정치적으로 횡재할 수 있는 그 찬스를 천재이루의 기회를 잡은 건데 네. 그걸 발로 차버릴 수도 있다. 본인에게 온 기회를 차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 예, 최상목 대행마저도 탄핵을 한다면 아마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환율부터 금융시장 뭐 이런 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도 당연히 고심을 하고 있을 테고 네. 지금은 서로 뭐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해서 당장은 좀 압박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문제를 놓고는 여권 내에서도 입장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 9인 체제로 만들어주는 게 맞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지금 6인 체제가 장기화된다고 뭐 결론이 뭐 지연될 거냐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심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도 그 원인 제공, 그 3인 공석의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했지만, 그래도 그 임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임명을 바로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다 해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까지 해야 되는가?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최소한 국가적인 안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럴 때 네. 필요한 게 정치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네. 우원식, 권영세, 이재명
세 분이 좀 논의를 해달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저는 좀 그 민주당이 상당히 성급했고 그게 저는 자충수였다. 예. 그때 성급하게 바로 탄핵을 해버리는 게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저는 자충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바로 해버렸다. 할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최상목 대행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예. 여기까지 해버리면 저는 뭐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모두가 애를 쓰는 상황인데 좀 비정상적으로 국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처잖아요. 예. 그 기획재정부 내에는 재난 사고에 대응할 만한 조직은 없는 거고 없죠. 그건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지금 최상목 대행은 본인 부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총리실과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이런 데 보좌를 받고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것 자체도 사실 뭐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경제부총리 직무 자체가 정지가 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역할에 집중을 예, 근데 해야겠죠. 최상목 그러니까 중대본 본부장 역할도 중요하지만 원래 본인의 본업이 경제부총리로서요. 예.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율이랑 이런 경제부총리 직무마저도 거기가 직무 정지가 돼 버린다. 그럼 차관 대행 체제가 되잖아요. 예. 지금 뭐 재난 컨트롤 타워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장관 공석 차관 대행 체제인데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건요. 뭐 금융 경제 이쪽으로는 아주 치명타가 되겠죠. 예. 지금 그러고 보니까 행정안전부도 말씀하신 예. 대로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재가가 돼서 네. 차관 대행이고 경찰청장도 없는 상태고 네. 여러 가지 좀 중요한 그렇죠. 기관들이 다 비어 있는 거네요. 예, 다 비어 있는 거죠, 지금. 예. 예. 지금 뭐 국민들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일만 연말에 연일 터지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제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예. 뭐 국가적 참사니까 뭐 대통령께서 지금 직무정지 상태지만 그 애도를 표하는 그런 글을 올릴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또 어제가 이제 공수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네.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하는 건데 또 뭐 있다라고. 근데 이거를 누가 판단을 해야 될지 하는 것도 문제고요. 아까 여야의 정치적 문제인데 지금 뭐 검찰, 경찰, 공수처 다 제각각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군, 네. 수사, 군검찰 뭐 이렇게. 군 수사기관까지. 그래서 저는 이건 제대로 된 계엄, 비상계엄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쪽으로 다 흡수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그 좀 통일된 컨트롤 타워가 나오고 지금 뭐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도 없어집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는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예, 대표일 때 예. 그런 식으로 특검을 통해서 예. 수사기관을 좀 일원화하는 거를 좀 그렇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민주당표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뭐 논의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독소 조항이 많아요. 그건 뭐 그냥 야당이 원하는 특검을 안 치겠다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좀 뭔가 대법원장이라든가 제3자 제대로 된 제3자 특검 그다음에 수사 대상도 좀 불필요하게 하지 말고 예.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걸로 뭐 해서 그런 식의 좀 특검이 빨리 나와야지만 이런 좀 난맥상들이 좀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신임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뭐 또 권성동 이 체제에서 그걸 할지 안 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예. 독소 조항을 해소한 특검법을 먼저 선제적으로 발의를 해서 네. 여야 합의로 어떤 특검을 이뤄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게요. 일단 오늘 새롭게 비대위가 꾸려지면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어제 SNS 글 올린 날이 공교롭게 공수처의 3차 출석일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예상한 대로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공수처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호인 선임계도 않는 걸로 알려지거든요. 네. 이거는 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대통령 메시지 전달됐던 게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이 기조에 맞춰서 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수사는 계속 안 받겠다라는 입장으로도 해석되는데. 근데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 그걸 고를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예.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근데 탄핵 심판이 먼저고 수사는 그 다음에 받겠다. 그 대통령이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죠. 그거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국민 약속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수사에 불응을 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게 통상적으로 소환 요구를 3차례 정도 했을 때 3번 요구했는데 3번 다 불출석을 하면 그 이후에는 강제 수사로 착수할 네. 수 있다. 뭐 관행적으로 그렇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체포영장 청구는 뭐 오늘 공수처가 결정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뭐 그 한 매듭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예. 새로운 문제가 또 파생이 돼요. 네.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그 발행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발행이 됐으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하고의 물리적 충돌이 네. 뭐 없이 과연 뭐 이게 될 건지 그리고 체포에 성공했으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또 청구해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이고 무슨 도주 우려는 없고 그럼 과연 또 법원에서 그 영장을 내줄지 말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죠. 예. 네. 뭐 검토해야 될 게 좀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난 이후로 새로운 비대위가 오늘 꾸려지게 되는데 네. 내란 공범이다. 이게 뭐 민주당 이 국회 내에서까지 의원들 얼굴 앞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이고 얼마 전에 보니까 박수영 의원이 이제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부산 지역 사무실에 시민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대치하는 상황이 좀 벌어졌다고 해요. 네, 저도 뭐 그 보도를 접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권영세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권영세 비대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시급한 과제가요. 예.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겁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직후에 중대한 잘못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네, 비상계엄에 대해서 중대한 잘못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비대위 출범하게 되면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를 검토하겠다. 이러는데 지난 토요일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자통당 집회에 오선 중진 윤상현 의원, 뭐 또 네. 삼선의 이미자 의원, 초선의 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예, 거기는요. 계엄 합법 탄핵 무효입니다. 계엄은 합법한 것이고 예. 정당한 것이었고 탄핵은 무효니까 기각돼야 되고 그 분명한 입장이고 심지어 제2차 계엄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까지 막 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당의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넙죽 절도 하고 뭘 했어요. 그리고 김용현 그 전 장관의 변호인단들도 그 자통당 계열 변호사들이거든요. 정광훈 목사 변호 이력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 부정선거가 진짜 있었다고 믿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이 그 냈던 이런 것들을 그 당의 공식 기구인 미디어 특별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뿌려주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미디어 특위 이상희 위원장 명의로 또 반박글을 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자통당의 주장처럼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었고 탄핵은 따라서 무효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2의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기 이런 자통당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비상계엄은 중대한 잘못이었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게 공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당 입장이 좀 헷갈리는 게 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게 당의 조금 일반적인 인식이고 탄핵을 놓고만 좀 갈라져 있는가 했더니 비상계엄도 정당했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조금인지 아닌지 그거는요. 예. 정말 전수조사를 해봐야지 저는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요. 의외로
저희 당 소속 의원 중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 못 정하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예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그렇죠. 판단이나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판단 예. 다요? 아니 왜냐하면 탄핵에 대한 판단은 분명해요. 찬반이. 뭐 표결을 예, 했으니까. 표결을 했으니까. 근데 그 탄핵이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탄핵 그 표결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예.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탄핵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명해요. 근데 비상계엄은 지금 같은 친윤 내에서도 자통당 계열이 있고 문제 있다가 있어요. 비상계엄은 문제 있다. 아니다. 비상계엄은 정당한 것이었다. 뭐 이렇게 나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상당수의 의원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뭐 탄핵 심판 굴러가는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걸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뭐 수사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요. 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되고는요. 네. 뭐 당의 안정, 화합, 쇄신 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예. 비상계엄에 대해서 네. 통일된 입장이 있어야 그렇죠. 어느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계엄에 찬성하는 파는 왜 사과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 온라인상에서 본 거로는요. 그 자통당 계열 그쪽에서는요. 만약에 사과하면 가만 안 있겠다. 네. 또 뭐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과하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가만두지 않겠다. 예. 이게 민주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 선전 혐의다, 뭐 내란 공범이다, 뭐 다양한 혐의까지 거론하면서 고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계엄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란 선전범이라는 말을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어제 그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대표를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다잖아요. 입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 예. 무슨 아니 국회의원도 법을 아닌 위반한 사람이 거죠? 예. 본회의장에 멋대로 들어갔다. 계엄법에 따른 그 포고령 위반이다. 예. 뭐 그래갖고 자통당 그 변호사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당의 입장은 뭐죠? 당의 입장이 뭐죠? 근데 예. 당의 공식 기구인 미디어 특위에서는 이제까지 몇 차례 두세 차례 그쪽 자통당 계열 변호사들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배포로 해주고 그리고 또 확산시켜주고 네. 방어해주고. 이게 좀 시급해 보입니다. 입장을 정리를 빨리 해야 네. 계엄에 대한 판단부터 빨리 해야 이제 뭐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내란죄라는 거는 또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예. 네. 계엄이 잘못했다.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좀 신중해야 됐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친윤이라는 분들이 한동훈 쫓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 네. 이후에 뭔가 근데 본인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걸 해야 되는지 네. 그 지도가 안 보여요. 지도가. 지금 일단 당 상황은 뭐 오늘 권영세 비대위가 출범을 하니까 네. 정말로 검토한 대로 사과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또 SNS에 글 올린 게 뭐 윤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도 글을 올리셨던데 한동훈 전 대표가요. 예. 뭐 어떤 의미입니까? 얼마 전에는 뭐 송영훈 전 대변인 페이스북에 댓글 단 걸로도 뭐 기사가 많이 났던데 본인이 네. 직접 글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최근까지 여당의 대표로서 이 국가적 참사에 그 뭐 애도의 표시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본인이 뭐 대표였으면 당연히 앞장서서 뭔가 수습 그렇겠죠. 나섰을 테니까. 예, 굉장히 또 이렇게 반응이 빠른 편이다 보니까 뭐 어제 뭐 이재명 대표보다도 빠르게 반응하고 뭐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예보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